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강사학교 영어 강사 황성현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책 펴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랑 문장 삽입 파트 하는 거 처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문장 삽입 관련해서 개념 먼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잘 먼저 배우면 될 것 같아. 일단 보다시피 판서할 공간이 많진 않아서 그래서 먼저 개념 먼저 쭈루룩 써주고 이해시켜 줄 거거든. 그러면 그거 잘 필기하고 그 다음에 지문 같이 들어가도록 하자. 알겠지? 가자. 자, 문장 삽입. 말 그대로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1, 2, 3, 4, 5 중에 하나에 넣는 건데 문장 삽입을 풀 때는 너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박스 안에 있는 명시적 단서, 즉 뭐 연결사나 뭐 디스나 뭐 대시나 혹은 뭐 대명사나 어나 더 이런 친구들로 푸는 거. 두 번째는 만약 박스 안에 명시적 단서가 없다면 단절로 푸는 거 라고 가르칠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선생님이 쓴 1번, 2번은 그럴듯해 보이고 나름 뭔가 방법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막상 명시적 단서인 줄 알고 들이박았는데 근데 막상 답을 고를 때는 근거가 되지 않는 명시적 단서일 때가 있고 그리고 단절이다 내용이 끊겼다 싶어서 여기를 골라버렸는데 내가 찾던 혹은 답에 근거가 되는 단절이 혹은 알고 보니 사실은 단절이 아닌 경우가 있어. 즉 박스 안에 있는 명시적 단서를 찾아라, 없다면은 지문의 단절을 찾아라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말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화를 시켜볼게. 자, 명시적 단서는 명시적 단서인데 우리는 앞으로 선명한 명시적 단서만, 선명한 명시적 단서만 답의 근거로 삼을 거고 단절은 단절인데 기준에 맞는 단절만 그 답의 근거로 삼을 거야. 첫 번째, 선명한 명시적 단서만 답의 근거. 두 번째, 기준에 맞는 단절만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오늘 수업에서 1번, 2번을 다 자세하게 다루고 싶지만 1번 사실 너무 넓어. 명시적 단서가 한두 개는 아니잖아, 그치? 1번 너무 넓은데 2번 정도는 오늘 그래도 확실하게 다룰 수 있어서 오늘 우리의 수업의 초점, 포커스는 2번으로 가져갈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기준에 맞는 단절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그냥 단절만 써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써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준에 맞는 단절이 뭔지를 알려줄게. 자, 앞으로 우리의 단절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로 소재가 같은지 다른지를 볼 거야. 즉 단절이라 하면 말 그대로 1, 2, 3, 4, 5 중에 뭐가 끊겼는지 보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2번에서 단절이 느껴질 것만 같다 혹은 2번에 단절을 체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직접 문장과 2번 뒤에 있는 문장에 쓰인 소재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라고. 자, 소재가 다르다면 얘는 단절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거야.
나는 착해. 너는 나빠. 사실 나는 착해. 그러나 너는 나빠 해서 그러나를 넣어주면 좀 더 깔끔하기는 하지만 굳이 그러나가 없어도 나는 착해. 너는 나빠. 전혀 문제가 될 말은 아니잖아. 그렇지? 즉 소재가 달라지면은 딱히 단절을 느끼기는 어려워. 자 그러면은 소재가 같을 때는 단절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또 하나만 더 따져보면 돼. 이때는 속성이 같은지 다른지 또는 만약 소재가 두 개 이상이었다면은 관계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주면 돼. 즉 소재가 같다면 우리는 2번 판별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뭘 보면 돼? 속성 또는 소재가 두 개 이상이라면은 그 관계가 같은지 다른지를 봐주면 된다. 자, 같을 경우에는 뻔해. 이 경우에도 단절은 아니야. 왜냐면 소재 똑같은데 당연히 그에 대해서 말하는 속성도 같다면은 똑같은 말이잖아. 무슨 놈의 단절이 있겠어. 그치? 근데 소재가 같은데 그거를 말하는 속성이 또는 두 개 이상의 소재를 썼을 때 둘을 묘사하던 관계가 달라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이 친구는 단절이겠지. 왜? 나는 착하다. 나는 나쁘다. 같은 소재 나랑 나가 쓰였어. 근데 착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쁘다고 해? 이상하잖아. 그치? 이 경우에 사이에 어떤 부품이 빠진 거겠지. 예를 들어 나는 착하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부품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을 느끼는 거야. 즉 소재가 같을 때 속성이 달라지면은 단절이라고. 이거를 잘 체크하자고. 그리고 소재가 달라졌을 때는 단절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하고. 오케이? 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필기해. 지금 시간 빨리 줄게. 애초에 쓰면서 맞지? 넘어가자. 지운다. 지워 진짜로. 알겠어 줄게. 글씨가 이 정도는 낫다 그치? 아니 말고. 자 우리 그럼 지문 한번 들어가 보자. 지문. 자 지문 박스 먼저 읽기 전에 우리 1번 전을 먼저 읽을 거거든. 이유는 간단해. 원래 1번 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이 그래 첫 머리잖아 그치? 원래 우리 글 읽을 때 1번 전 읽잖아 그치? 그래서 1번 전을 먼저 읽을 거야. 자 봐. 흥미로운 균형이 있대. 뭐의 흥미로운 균형이냐면 주제와 스타일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흥미로운 균형이 있대. 주제 그리고 스타일 얘네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흥미로운 균형이 있구나. 일단 가져갈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갖고 박스로 들어갈 거야. 박스로 들어가서 우리는 당연히 박스 내용 파악이 정말 중요하고 그걸 잘 해야겠지만 동시에 혹시 소재는 겹치는지 겹친다면 그에 대한 속성은 어떤지를 볼 거고 그리고 혹시 명식 단서가 있는지도 같이 볼 거야. 한번 봐보자. 자, 이 능동적인 개입은 어떠한 기준을 제공해.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심미적인 과정과 작품의 의미의 성찰의 깊이에 관한 기준을 이 능동적인 개입이 제공한대.
심미적인 과정과 작품 의미 성찰에 관한 깊이에 대한 기준을 이 능동적인 개입이 제공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심미적인 과정이란 단어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요거 읽으면서 첫 번째 문장 즉 1번 전에 있는 문장 읽으면서 소재 겹치는지 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소재가 꼭 같은 단어로만 쓰이지는 않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마침 딱 두 놈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는 그게 심미적인 과정이랑 작품의 의미지. 한번 연결시켜 볼까? 주제랑 스타일에. 심미적인 과정이라는 거 예술적인 무언가니까 이거 스타일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치? 그리고 작품 의미에 대한 성찰, 작품의 의미. 이거 주제 아니야? 그렇지. 서브젝트 이야기하는 거겠네, 그렇지? 이 친구들의 깊이에 대한 기준을 이 능동적인 개입이 제공한다. 이 능동적인 개입이 뭔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다만 디스가 있으니까 명시역 단서가 쓰였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가보자. 자, 그래서 우리 1번 뒤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자 미안해. 사실주의적인 예술 작품들에서 초점은 매일 일상과 닮아 있는 주제가 초점이래. 즉 일상과 닮은 주제가 사실주의적인 작품들에서는 그 초점이야. 그리고 배경 스타일의 역할은 뭐 정신적 모델의 구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래. 즉 여기서 말하는 내용 뭐냐면 일단 subject와 style이라는 소재는 그대로 나왔어. 그치? 그리고 우리의 focus는 여기서 말했지만 매일매일 일상과 닮아있는 everyday life와 닮아있는 주제야. 그치? 한글로 써줄게. 헷갈리겠다. 그리고 스타일의 역할은 한글로 쓰는 얘기야. 스타일의 역할은 정신적 모델을 구성하는 데 그 역할이 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소재 정도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 꽤나 사실주의적인 예술 작품에서는 이제 뭐 주제가 핵심 그리고 스타일은 그냥 멘탈 모델이라는 걸 구성하는구나를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 2번 뒤 한번 가보자. 자, 기쁨과 불확실함의 감정들은 관람객을 작품의 결말로 이끌어간대. 기쁨과 불확실함의 감정이 관람객을 작품의 결말로 이끌어간다. 기쁨과 불확실함의 감정. 직접 문장을 봤을 때 멘탈 모델인가를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거든. 멘탈 모델, 정신적인 모델이니까. 근데 기쁨과 불확실함이라면 감정인데 뭔가 정신적이면서 사실은 감정적인 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거니까 뭔가 멘탈이랑 좀 다르지 않나 싶어. 그치? 그래서 2번에서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뭔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얘네가 멘탈 모델을 받아와도 어차피 그냥 내용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처럼 얘네가 멘탈 모델을 받아오지 않아도 문제는 안 돼. 왜? 아까 선생님이 단절의 기준 이야기 해줬잖아. 필기한 거 봐. 빨리 필기한 거. 뭐라 했어? 소재가 지금 어떻게 됐어? 달라진 거잖아. 그 의심에 따르면. 그럼 소재가 다르면은 이 친구 단절을 했어 안 했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단절 아니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 2번 문장은 일단 너가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 뭐 작품의 결말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일단 2번은 아 단절은 적어도 아니겠네를 알 수 있어야 돼. 행동 강령을 반드시 지켜야 돼. 알겠지? 자 다음 문장 가봐. 꽤나 표현주의적인 작품들에서 참신한 스타일 장치들은 꽤나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대. 뭐가 조화롭지 않냐면 VS안 쓴 거야. 어게인스트라서 주제와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대. 일단 스타일리스틱 디바이스니까 스타일이다. 스타일 그치? 스타일이 subject matter 대놓고 줬네. 주제와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냐면 an inharmonious manner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대. 봐봐. 지금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이 친구거든.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왜 중요할까? 혹시 눈치채는 거 뭐 없나? 힌트 하나 더 줄게. 힌트 하나 더. 인에다가 동그라미 쳤어. 와, 이 정도면 힌트 그냥 진짜 그냥 퍼줬는데. 혹시 보이는 거 없어? 힌트 좀만 더 위를 봐봐. 이 친구 뭐야? In Hol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여기도 인이지, 그치? 심지어 할리도 겹쳐놨네. 아까까지는 사실주의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이번에는 표현주의적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아까와 지금은 분명히 그 서술하고 있는 영역이 바뀌었어. 그치? 그래서 여기 2번 영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스타일과 그리고 스타일과 서브젝트가 즉 주제와 스타일이 함께 하면서 작동하면서 작품의 결말로 이끌어 갔었어. 그치?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스타일과 서브젝트 즉 스타일과 주제가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했네. 즉 아까는 분명히 얘네가 함께 작품의 결말로 이끌어 갔다면 지금은 주제와 스타일이 구분선 주제와 스타일이 서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는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용이 좀 바뀐 게 보이지, 그렇지? inharmonious하다. 심지어 against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써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대. 왜 조화롭지 않으니까 불편한갑지? 그렇지? 얘도 빨리 쳐줘야겠다. 안 해, 빨리. 자, 그 다음에 thus인데 한번 읽어보자. 내용이 그래서로 이어지는지. thus, 그래서 작품이 less readable, 덜 읽힐 때 또는 덜 쉽게 이해될 때 관습적인 혹은 전통적인 혹은 이전의 방식으로부터의 그것을 벗어남은 관람객이나 독자들한테 상기시켜주는데 뭘 상기시켜주냐면 심미적인 태도가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대. 즉 작품이 덜 읽혀요. 그럴 때 얘가 상기시켜 주는데 심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상기시켜 준대. 뭐 하기 위해서?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에서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심화 과정. 자, 심리적인 태도라고 했잖아. 아까 이거 뭐예요? 이거 스타일이겠네, 그치? 즉 스타일에 관한 뭔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스타일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에피소드 전체 이야기니까 이거 주제 아닌가? 영어로 써줄게. subject. 그치? 쩌다 써야겠다. 미안하다. 그치?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서브젝트라는 데 있어서 스타일에 대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왜? 작품이 덜 읽히니까. 왜 그럴까? thus 전에 있는 내용 보면 되겠지. subject matter와 novel stylistic devices가 이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니까. 즉 주제와 스타일이 조화롭지 않으니까 작품이 안 읽혀. 그래서 스타일적인 그런 애티튜드가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주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thus로 정말 잘 연결된다. 그치? 이 경우에 thus가 너무 잘 연결해줘서 4번 딱히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 그치? 소재랑 속성이 다 같아. 근데 5번 뒤에 봐봐. 중에 자 바꿀 수 있는 능력인데 실용적인 태도, 매일 일상의 실용적인 태도와 심미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래. 바꿀 수 있는 능력? 근데 뭐랑 바꿔? 실용적인 태도와 그리고 aesthetic attitude, 심미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근데 실용적인 태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뭔지 불안할 수 있겠지만 힌트가 하나 있어. 뭐? everyday life. 이거 아까 전에 본 적 있었어. 어디서? everyday life. 그치. 실용적인 태도가 뭘 말하는지 그 단어 도대체 모르겠지만 everyday life 보이니까 우리는 이거 subject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정도는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aesthetic attitude라고 써 있으니까 스타일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중에 자 보면은 봐봐. 여전히 주제와 여전히 스타일이 나와. 근데 직전까지는 분명히 둘이 대립하는 구조였어. 그치? in harmonious 했었어. 그치? 둘의 관계가 라이벌이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균형 잡힌 삶에 있어 필수적이래. 일단 소재도 하나 추가되긴 했어. 바꿀 수 있는 능력. 근데 속성적으로 봤을 때도 확실한 거는 VS가 아니야. 뭐가? balanced life. 그렇지. 균형 잡힌 삶이 어떻게 조화롭지 않냐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같은 소리가 여전히 쓰였지만 속성이 바뀐 5번을 그 정답으로서 고를 수 있어. 근데 골라놓고도 사실은 조금 불안하잖아. 왜? 그냥 내용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문 자체가. 그럴 때는 뭐 하면 돼? 박스 한번 넣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 박스 한번 넣어보면서 5번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자. 자 보자. 자 바로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이 밑줄 몇 개를 칠게. 밑줄 몇 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봐.
첫 번째 밑줄 갑니다. less readable. 두 번째 밑줄 is needed to appreciate. 그리고 세 번째 밑줄 provide.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왜 저걸 밑줄 줬을까? 아, 작품이 안 읽혀. 그래서 에스테틱 애티튜드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해. 그래서 이 능동적인 개입이 기준을 제공해줘. 봐. 작품이 안 읽힌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줄 영웅이 필요해. 그래서 뭐 했어? 이 능동적인 개입이 제공해줬어. 솔루션 줬어. 프로블럼에서 솔루션으로 가는 이 과정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더더욱 정답이 5번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돼. 자, 이렇게 답을 고르면은 너희 머릿속에 약간의 의문점이 남을 수도 있어. 어떤 의문점이냐면은 쌤, 아까 박스에서 오늘 뭐 수업의 초점이 단절인 건 알겠지만 쌤 근데 아까 그 박스에서 그 명시적 단서는 체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왜 안 써요? 혹은 얘는 왜 안 보여요? 라는 생각을 너희가 할 수도 있어. 근데 알려줄게. 자, 이 디스란 친구를 잠깐 볼 건데 이것만 하면 끝이야. 좀만 힘내. 이 디스란 친구 뒤에 뭐 예를 들어 building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명확한 명시적 단서야. 실제로 기출에서 막 these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막 these buildings로 해서 피라미드를 받아오는 그런 기출 지문도 있었고 얘는 무조건 명시적 단서야. 근데 이 친구는 명시적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정확히 말할게. 명시적 단서도 맞는데 선명한 명시적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these involve active movement가 그나마 받아온다는 친구가 여기에는 reminds거든. 상기시켜준다. 자, 근데 개입이라는 건 사실 그냥 어떤 행동을 해도 개입이잖아. 내가 예를 들어 너가 어디 갈 때 발을 걸어도 그건 내가 널 못 가게 잠깐 개입한 거고 막 가라고 야 빨리 가 이런 것도 개입이고 그렇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 그러다 보니까 뭐 reminds 같은 것도 얘가 받아와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개입을 reminds에 연결시켜서 네가 5번에 고를 수 있어? 진짜 그게 된다고? 진짜로?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내가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나중에 확인해 볼 때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선명한 명식 단서가 되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디스 그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 그것보다는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느냐에 문제가 있어. 자, building 같은 친구는 명사로 이제 좀 구분 지어준다면, categorize 해준다면 실체가 있는 것, 즉 구체 명사야. 그에 비해 involvement, 개입이라는 친구는 추상명사야.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디스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선명한 명시적 단서야. 자, 명시적 선명하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잖아. 구체랑은 잘 어울려. 근데 대체 언제부터 추상적인 게 명시적일까? 그치? 말이 안 되잖아. 물론 프로세스 이런 친구들은 또 되기도 하거든. 과정은 그래도 나름 보이는 편이라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디스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 즉 정말 불안정한 무기인데 그딴 불안정한 무기를 네가 수능장까지 들고 갈 거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즉 this 다음에 구체명사 있으면 인정인데 추상명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얻어 걸리면 땡큐인데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을 해줘.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말을 내가 조금 더 좀 이 주장을 내가 강화해 볼게. 봐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재밌는 거. 자 일단 봐봐. 이거 25학년도 6월이다. 그치? 한번 봐봐. 25학년도 9월로 갔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당시 가장 많이 골랐던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this가 있고 approach가 있네요. 접근, 추상명사네. 애들이 3번 고르고 제일 많이 목이 날라갔어요. 즉 이거는 오답이었어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9월 하나 보고서 너무 가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같은 학년도 수능 넘어보자. (25학년도) 수능 맞아, 그치? 봐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른 매력적 오답은 5번이었어요. 그 뒤에 뭐가 써있어? Such a predicament. predicament 뜻이 뭐래요? 곤경이래요. 곤경. 추상명사네, 그치? Such. this 대신 쓰인 친구잖아. this 플러스 추상명사네. 애들이 5번 고르고 목이 가장 많이 날라갔어. 그치? 평가원이 장치를 해둔 거야. 같은 학년도 같은 해에 6월, 9월 수능에 3번 다 나왔어.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의도성이 보이는 부분이지.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마지막에 막 이런 거 재밌는 거 보였다고 해서 거기만 기억하지 말고 이거는 오히려 버려도 되는데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거 단절의 기준 소재가 같은지 다른지 다르면 일단 스킵 소재가 같으면은 한 단계 더 뭐 보라고 속성 또는 관계 봐서 그게 여전히 같으면은 스킵 문제 없으니까 똑같은 말 한 거니까 근데 달라진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단절이네. 그렇지? 이렇게 보라고. 어쨌든 오늘 수업 진짜 여기까지 고생했고 다음에 보자. 안녕.